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9월도 끝나고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이면은 본격 이사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임대입법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임대입법으로 인해서 파생된 분쟁이 정말 폭증 수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자, 이 분쟁 요소를 들여다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관련된 분쟁들이었고, 두 번째가 임대보증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들이었습니다. 두 개 다 임대입법과 관련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10월부터도 이 분쟁들이 많을 전망인데, 이 분쟁들 중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임대입법 나왔을 때 얘기는 드렸죠. 이거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편법들이 많았고 그거로 인해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확한 명시가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거주한다고 거절했을 때, 그리고 거절 후에 그냥 이것을 팔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8월부터 시작됐죠.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보호법이 시장에 적용되고, 시장은 또 빠르게 적응을 해서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들은 당장에는 이 갱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차후에 본인들이 나올 대비를 하지 않으면 더욱더 상향된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가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실제로 이 가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전세가는 사실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주택 총량과의 그 관계성이 굉장히 짙죠. 자, 그래서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 중위 가격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4억 8천대에서 강남이 7억 3,600 만원까지 전세 중위 가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각도를 위로 틀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년, 15년, 14년 데이터는 표시가 안 된 그래프지만, 그때를 비교해도 이 정도 각도가 틀어진 게 아닙니다. 15, 16년이 대표적으로 전세난이 좀 발생했던 시기긴 한데, 가격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오르진 않았거든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입니다.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네이버를 보셔도 이 매매보다 월등히 적은 이 전세 물량들, 거의 전세가 없죠.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반대돼서 이제 본인 주택을 매도해야 되거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은 서로 상충된 이익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올해까지 데이터는 아니고, 이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되고 나서 한 3개월 뒤의 얘기죠. 3개월 뒤의 얘기인데, 지금 이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진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분쟁 상당 건수도 임차 보증금 증감에 따라서 이것도 폭증했고요. 거의 3배 이상 상승했고,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된,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관련돼서는 4배가 넘게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분쟁 건수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2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근데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줄어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예전에는 뭐 깡통전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건 오히려 줄었어요.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의 분쟁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분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올해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더 정확하겠지만 사실 이 흐름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쟁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압도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분쟁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게 애매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분쟁들은 이 제도가 굉장히 애매하게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에서 실거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2년간 한 다음에 제3자에게 임차를 놓거나 매도를 할 수 있다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임대차법을 보면 이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제3자에게 임차를 놓은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분쟁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거절 후 매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분쟁들이 카페를 통해서, 뭐 맘카페도 그렇고 여러 SNS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편가르기가 돼버렸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싸우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이죠.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 이 많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주체에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국토부에 뭐 메일 보내고 뭐 전화하고 많이 그랬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뭐 답변을 보자면, 국토부의 답변을 보자면 직접 거주를 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도한 경우엔 문제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실거주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뭐 질병에 관해서 병원 때문에 옮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해야 된다거나 또 직업적으로 직장이 바뀌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열악하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인 실거주 한다고 거절했다가 갑자기 2달 뒤에 팔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차인은 피해본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답변이 애초에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임대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은 따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초에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다. 이거는 임대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이거를 입증합니까? 해당 여부를 근데 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실거주를 해야 됐다고 한 다음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저번 달에 문제가 생겨서 팔아야 되는, 피하지 못할 사정 때문에 팔아야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거주할 생각 없이 판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입증해내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앞선 이야기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해보자면은 결론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최고의 방법은 빈집으로 두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을 뭐 바꾸거나 아니면 실거주해서 매도하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뭐 양도세도 굉장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워둔 상태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현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로 환금할 수 있는. 자,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에 비워두게 되면은 이 세입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앞선 뭐 매도 이것도 아니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나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은 몰라요. 예, 전입신고 안 하면 모릅니다. 예, 뭐 거기 가서 떠들어보고 뭐 전기세 얼마 나왔나, 여기에 뭐 이름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본인도 본인 생활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래도 뭐 그런 세입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괘씸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야겠다. 근데 빈집으로 놔두면 이것조차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이 좀 있는 현금 부자인 경우에는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환금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나기는 피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대인 편이에요. 결국 자본은. 그래서 임대가는 더 오릅니다.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빈집으로 놔두면 이게 총량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임대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황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입주가 가능한 이 매수인 수요자들 있잖아요.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자. 뭐 그들한테 가장 높게 팔 수 있거든요.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더 비싸다. 이 장점을 두 가지 다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빈집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적 빈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을 또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적 빈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뭐 편법이다 뭐다 얘기하실까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인 청구 거절한 뒤에 2달 후 팔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자, 현재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법이 아닌 민법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의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 사람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예, 그럼 재산상의 뭐 손해, 옮기면서 뭐 그 이사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 뭐 이런 거를 민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임대인 입장에서 아예 하든가 말든가 배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실거주나 전입신고 이후 또 이직이나 아까 말했던 전학이나 이렇게 뭐 피치 못할 사정, 얼마든지 이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있으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 없이 팔면은 또 문제 소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사비용 감당하면서 뭐 이사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진짜 한 달만 딱 살다가 뭐 짐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은 제가 안 했던 게 아니라 정확히 작년 그 임대 입법 시행되기 전에 이 법 관련돼서 이러한 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했던 무적빈집 얘기도 했었어요. 제일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는 거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편법들이 난무할 거고, 분쟁은 더 늘 거고, 매물은 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좀 애를 먹고 있죠. 그래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 추가적으로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게 나오면은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죠. 개인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게 편가르기식 정책이거든요. 있는 자 없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에게 더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더 뺏는, 결국에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뭉쳐서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결국 뒤에 숨기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가가 이렇게 오르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집값은 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세금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면서 표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자주 사람들이 활용하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했을 경우, 그리고 또 단기로 매도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겠지만 결국 오늘 내용도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내 마음, 내 몸 하나 누일 공간 하나는 투자나 투기가 아니다. 내 집 마련은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은 저희 놀란부동산 블로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가지 물건들 정보까지 있으니까 꼭 이웃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